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위드 차재입니다. 오늘은 미니루크에서 술을 배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크기가 같은 동물을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근데 저는 이 활동 이전에 이 뒷장에 있는 이 4페이지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컬러, 색상에 대한 인지가 훨씬 더 빠르다고 그랬거든요. 더 쉽고. 그래서 요 앞페이지에 비해서 뒷페이지가 그 양의 적고 많고 적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4페이지를 먼저 하시고 2페이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루크 교재 중에 수연산 파트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루크 교재는 아이가 원하는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특별히 요거는 요 순서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같은 양의 주스가 담긴 잔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힌트를 보시면 요 초록색 음료가 반쯤 담겨 있는 이 컵은 동일한 양, 동일하게 초록색 그 주스가 반쯤 담겨 있는 것이 짝인데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같은 양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해 나가는 결정하는 직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시지각이 약한 특히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다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양의 많고 적음이 그리고 같음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훈련하기 매우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같은 동물을 찾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이 부분도 시질각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연습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모여 있다면 이게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어느 것이 제일 작고 어느 것이 중간 사이즈인지 대번에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여기 고양이 이렇게 지금 이 세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지금 요 1번과 5번 고양이는 그래도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파악이 어렵거든요. 9번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필 여기 맨 앞에 제일 작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지각이 약한 친구들은 얘와 얘를 같은 사이즈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모양이 틀리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같지 않구나 다시 판단을 해서 다시 수정해 가는 작업을 통해서 같다는 거. 그렇지만 방향이 반대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지각이 약한 친구들은 이 부분을 잘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도 편 손가락 수가 같은 것을 찾아 짝지어 보는 건데요. 손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요것도 유아 친구들 중에 한 5세 이렇게 된 친구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어른들 눈에는 이게 색이니까 당연히 색이겠지라고 찾아가겠지만 시지각이 약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5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게 같다는 것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다는 거, 같은데 다른 모양인데 이것도 수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연습해 나가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그 한진 작가님이 그 팁을 주신 것처럼 엄마가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 힌트를 보고 이 페이지에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채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글씨를 직접 읽도록 해주시고 못 읽는 친구들은 이 글씨 정도를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 손가락 수가 같은 것을 찾아 한번 짝짝 볼까? 그리고 여기 작은 숫자 느낌표 있는 것에 손가락에서 같은 수를 인식합니다. 0에서 5까지 손가락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것만으로 먼저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사고해서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지 사고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더 많다, 더 많다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힌트를 보고 지금 종과 이 클락션인가요? 이거 세 개가 있을 때 짝이 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사실 글씨를 읽지 못해도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선택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 1번 같은 거 종이랑 클락션은 조금 판별하기 쉬운데 요런 부분 그리고 또 한 요런 부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세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기 좋은 그 부분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우리가 정확한 개수를 알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많은지 그 많은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훈련하기가 매우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수가 더 적은 물건. 이번에는 그 양적으로 더 적다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훈련해 보는 페이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더 적다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힌트를 보고 지금 종이와 연필깎이를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이 짝지가 연필깎이가 되어 있는데 더 개수가 적은 것이 그 짝이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직관적으로 개수를 세지 않고 더 작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지각이 약한 친구는 이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야 틀렸어? 이거 아니잖아. 요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짝을 찾아볼까? 여기 힌트에서 얘가 연필깎이가 되었네. 뭘 찾으라는 걸까? 어떤 짝지를 찾으라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유추해서 사고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전에 그 독일 수학에 숨어 있는 뇌과학에서 맨 첫 번째 시각적으로 이 정보를 인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1번과 5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시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본 것을 바탕으로 걔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를 보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사고해서 결정하는 것까지가 시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얘 세 개의 힌트를 보고 얘도 세 개인데 다르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수가 같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까지 인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프로세스 자체를 지금 훈련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수의 달팽이와 고슴도치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배열로 찾아보는 거. 네,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넌 심볼릭한 거. 그러니까 구체물을 지금 구체물 과정에 있는 거예요. 넌 심볼릭이라는 과정은 넌 심볼릭을 인지한다는 거는 구체물을 통해서 그런 양적인 개념을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파란 점과 빨간 점의 수가 같을 때는 웃고 다를 때는 찡그려요. 같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인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이 더 일단은 얘가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을 보면서 차이를 확인을 해야 되죠. 차이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표정까지 지금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유아 친구들, 5살 친구, 요 5살, 한 6살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초등 친구들은 이 부분을 속도를 빨리 하는 것에 이제 타겟을 두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저유아 친구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사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요거는 사실 요거는 지금 16페이지를 먼저 하고 14페이지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얘가 더 non symbolic, 더 구체화된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16페이지를 먼저 하고 14페이지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구체물에서 반구체물, 현실 세계에서 중간 세계를 그러니까 양적인 개념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이후에 수와 식을 인지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 6개의 컵을 보면서 주사위 안에 그 점 6개만 연결시켜주는 요 작업이 지금 구체물에서 반구체물로 우리 이 수인지 양적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독일 수학에 숨어 있는 뇌과학에서 두 번째 추상화하는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상화하는 그 과정을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도 지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얘가 4개인데 지금 4개 4 여기도 4고 얘도 4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지금 이 물체의 개수와 점의 개수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는 눈치채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를 이제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알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시지가 약한 친구들은 이 부분이 한 번에 캐치가 안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단순히 사물과 동그라미 개수만 그 캐치를 했다가 답이 틀려보고 틀린 후에 이게 왜 아니지? 이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요 뒷 배경 색을 놓쳤구나 라고 인지하는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시 거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메타인지. 메타인지 내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다시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마치 이건 게임 하듯이 주사위를 던져서 그 던져서 나온 주사위 수만큼 동그라미 수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요게 수직선 하기 전에 요런 연습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수직선에서. 그래서 수직선에서 한 칸 한 칸씩 옮기는 게 사실은 이 보드게임 이 지금 수 움직이는 이 구부러진 걸 그냥 쭉 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점이 0일 거고. 그래서 수직선 전 단계에 이루어지면 좋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 보드게임과 수직선은 이 연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으로 요런 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루크 같은 그죠? 이 지면을 통해서 요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보드게임과 이 수직선 사이에 요 20페이지짜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고 흥미있고 쉽게 수직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0페이지가 진짜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한 페이지가.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반구체물과 수가 연결되네요. 그래서 요 세 개, 양적으로 땅땅땅 땅땅땅 이 세 개 있었던 거. 아까 전에 컵이었냐? 컵이 세 개에 주사위 동그라미 세 개가 연결됐는데 이 주사위 동그라미 세 개가 바로 숫자 3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22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에 대한 지각, 프로세스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동그라미 수와 숫자만 연결해서는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의 색깔을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만약에 실수가 일어났으면 다시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발견하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 24번도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란 페이지예요, 사실.
이게 시지각을 훈련하는 페이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의 분해와 합성을 연습하는 페이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수의 나열이 점의 나열이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숫자 동그라미의 수인데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후에 사실 수의 합성과 분해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 수의 분해와 합성 전 단계에 일어나면 아주 좋은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6개와 2개로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4개, 4개로 될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인지할 때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되지만 또 이렇게도 되죠.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그래서 이게 수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수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게 같은 양이라는 거. 시각적인 인지.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얘는 지금 구체물 단계에서 구체물이 바로 수로 인지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앞단에서 구체물이 반구체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는 바로 구체물에서 손이라는 구체물을 통해서 그 수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대신 그래서 2차 사고가 없죠. 두 가지 뭐 색깔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나 다른 구분점이 없이 단순히 이 구체물에서 수로 바로 연결돼서 왜냐면 한 단계가 그 한 단계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편 손가락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요거를 할 때 지금 5 이상 되는 수에 대해서는 아이가 5에 몇 개가 더 붙었는지 요렇게 5를 기준으로 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세는 게 아니라 5, 6, 7 이렇게 셀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미지 자체가 7과 동일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의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수는 수와 양의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수의 순서의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근데 수, 양의 개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보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수양일치가 앞에서 우리가 수양일치를 했잖아요. 막 구체물과 반구체물 그 수로 이게 양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의 순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그 색깔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같은 오인데 노란색 오가 있고 초록색 오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한 5세 친구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숫자를 1부터 10까지 쓰여져 있는 숫자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빈 종이에. 이렇게 위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써서 우리가 지금 얘가 지금 잘 아나 모르나 물론 고유아 친구들이랑 이제 초등 친구들은 이게 쉽겠지만 처음 이제 5세 이렇게 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잘 못했을 때 우리가 잘 못한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보여주시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쓰셔서 그거 보고 아이가 판단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대신 얘는 그 색깔에 대한 정보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아나 모르나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이가 잘 알도록 도와주는 단계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